안녕하십니까. 마곡부동산TV 공인중개사 신규진입니다. 저는 지금 마곡 나루역에서 현직에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 부동산과는 좀 다르게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을 체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 롯데캐슬 류에스트 상가가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롯데캐슬 류에스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즉 수분양자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내용, 그리고 이곳에 상가를 구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 임대료라든가 또 앞으로 이곳이 어느 만큼의 상권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들, 이 롯데캐슬 류에스트는 이 전체 36,000평이라는 이 특별계획구역에서도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곡 나루역 상권과 이 마곡역 상권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이 특별하게 좀 다른 점은 이 전체적인 36,000평의 대형 건물 중에서 이곳만 특이하게 분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요, CP1, 그리고 CP3, 그리고 CP4가 같이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다른 곳에도 상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들은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적인 MD를 구성해서 이곳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상권이 형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CP2, 이 롯데캐슬 에비뉴 상가에 대한 이 상권 분석만으로는 이곳이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만한 곳인가, 또 얼마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인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기존에 마곡 나루역 상권, 그리고 CP1에 들어설 호텔, 그리고 코엑스, 그리고 이 사무동과 더불어서 CP3에 들어설 이 업무시설, 그리고 VL 류에스트, 이 실버타운, 그리고 CP4의 원 웨스트 대형 건물과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내정이 되어 있다라는 이 쇼핑센터, 이런 것까지 같이 어우러지면서 전체적인 상권을 분석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곳이 얼마나 좋아질지, 또 얼마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롯데캐슬 류에스트 에비뉴 상가뿐만 아니라 CP1과 CP3, CP4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CP1, 호텔과 코엑스, 컨벤션이 되겠죠? 그리고 CT타워, 이 업무시설까지 전체적인 건물을 짓고 있는 현장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9월 준공으로 일단은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가 이게 9,600평 정도의 아주 넓은 면적입니다. 자, 9,600평 정도가 어느 정도의 면적이냐면요. 여러분들 축구장 아시죠? 축구장이 보통 한 2,000평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한 축구장 5개를 붙여 놓을 만한 그러한 대지 위에,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를 가진 그런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부분이 호텔과 코엑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층에는 코엑스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위층에는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곳은 자체적인 운영이 되겠죠. 그리고 코엑스 지금 홈페이지도 개설이 됐습니다. 벌써 이곳에 대관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지금 시동을 하고 있고요. 코엑스 마곡은 11월 중에 개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동, B동, C동, D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면적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A동과 B동의 이 상층부는 아마 자체적인 롯데에서 자체적인 사용을 할 예정인 것으로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임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C동과 D동, 그리고 B동의 2층부터 5층까지는 현재 임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임대용으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요렇게는 요 밑에 층까지 임대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 상층부와 A동 같은 경우에는 롯데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정보가 있으시면요, 얘기를 해주세요. 아직까지 뭐 여기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굉장히 대형 건물인데 CP1과 이제 CP2가 우리 롯데캐슬 루에스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과의 어떤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C동과 이 건너편 쪽으로 우리 롯데캐슬 루에스트 에비뉴 상가가 이제 되어 있죠. 이쪽이 한 7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 70m 정도가 되는 그런 거리에 이 대형 이런 공개 공지가 있습니다. 공개 공지가 있음으로써 뭐 굉장히 좋은 사항도 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앞에 뭐 푸릇푸릇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쪽에서 쳐다보면서 장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개 공지가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로 이 마곡역까지 1층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 코엑스와 호텔 운영이 굉장히 이 CP2 우리 롯데캐슬 루에스트 에비뉴 상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어차피 이 호텔과 그리고 이 컨벤션, 코엑스에서 운영하는 컨벤션, 이 전시장이라든가 또 국제회의 이런 시설들이 외부 고객을 유입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광역 상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죠. 이 CP2만 가지고는 다른 어떤 외부에서의 고객 모집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 CP1의 호텔과 그리고 CP1의 코엑스 이런 것들이 이 집객력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면서 이쪽으로의 유입이 좀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B동 일부와 C동, D동에 굉장히 업무 시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상주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상권 분석을 할 때 보면은요, 주택이 많은 상권보다는 업무 시설이 많아야지 큰 상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C동과 D동 그리고 B동의 일부에 입주된 업체들이 이쪽 상권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가망 고객도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호텔은 아직까지 홈페이지가 안 나왔고요. 코엑스 같은 이런 곳들이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엑스 마곡을 보면은 벌써 이런 대관 업무가 이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과 1층, 3층, 4층, 5층에 전시관이라든가 회의실 같은 것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루에스트 시티타워라고 해서 이쪽이 이제 호텔과 코엑스인데 지금 C동과 D동은 전체적으로 임대가 지금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B동의 일부 아마 여기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사무동은 아니겠죠. 그래서 아마 상가로 보여지는데 그쪽에 아마 그런 지원시설 부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C동과 D동은 전체적으로 아마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무실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CP1은 어떤 고객이 들어온다? 호텔, 그렇죠. 그리고 코엑스의 전시, 그리고 컨벤션, 그리고 회의를 위한 유동인구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C등과 D동에는 업무 시설에 상주하는 그런 인구가 이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CP2와의 연계성에서 이 가망 고객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요게 지금 이제 6,300평에 짓고 있는 우리 롯데캐슬 루에스트 에비뉴 상가입니다. 그래서 요쪽 라인으로 103호에서 117호까지가 요 북서쪽으로 보고 있는 그 라인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71호에서 185까지 이쪽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뒤쪽으로 보시면은 4,500평 정도의 규모로 지금 업무 시설을 또 롯데에서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자, 이 정도 규모면요, 여기에 상주 인구만 한 5,000명 정도 가까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최고. 한 4,000에서 5,000명 정도. 그리고 바로 옆에 지금 공사가 조금 늦고 있죠? 여기가 VL 리에스트 실버타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1년 뒤에 완공이 될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 쭉 이 1층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지하로도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요. 아까 요 북쪽을 보여드린 거고, 이 동쪽을 보시면 155에서 166호까지 쭉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와 여기가 아무래도 메인이 될 것 같아요. 이 백일동과 이 사이가 굉장히 사람이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큰 대로변보다는 이런 맞상가가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CP4까지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업무시설인데, 업무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00평 정도가 이쪽에 들어설 거고요. 업무시설이 이 롯데캐슬 루에스트 에비뉴 상가와 또 이제 맞아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여기 백일동 상가는 시티타워에 입주한 그러한 상주 인구들, 그리고 여기 메인동에서는요, 아무래도 이쪽에서 있는 업무 시설 이쪽에서 많이 연결이 되면서 여기도 한 4,000명, 5,000명 정도의 상주 인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쪽과의 연계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많은 사람들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좀 늦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백일동 남쪽으로는 상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 보행 통로가 어느 정도까지 CP4와 연결이 되는지 그거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은데요. 아마 본인들 자체적으로도 이쪽을 살리기 위해서 보행 통로는 충분히 개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 웨스트가 준공이 8월에 됩니다. 굉장히 큰 그런 사업 부지예요. 이 땅만 해도 한 11,000평 정도가 될 텐데요. 11,000평이면 이곳에만 해도 한 10,000명 정도가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대형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죠. 그리고 지하에는 현재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또 업무 시설뿐만 아니라 상업 시설까지 같이 들어가거든요. 상업 시설이 CP2 우리 롯데캐슬 루에스트에만 있으면 뭐 좋을지 안 좋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CP1의 상업시설, 그리고 CP3의 상업시설, 그리고 CP4의 상업시설과 함께 어우러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자영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상가는요, CP2에 우리 롯데캐슬 루에스트 에비뉴 상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CP1과 CP3, CP4는 이곳에서 MD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요게 10평인데 얼마다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MD 구성을 통해서 이게 모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 웨스트에도 굉장히 많은 상가가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자, 1층에도 보시면요, 이 굉장히 큰 11,000평 대지 위에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상가 부분이 되겠더라고요. 뭐 판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곳곳에 1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요렇게 즉 주차 램프가 되는 것이죠. 요렇게 주차 램프가 들어오고 이쪽으로도 주차 램프가 들어오고 요쪽은 주 출입구가 되겠네요. 주 출입구. 여기는 주 출입구. 주차 램프는 여기가 주차 램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롯데캐슬 루에스트에는 이쪽이 전반적으로 다 상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상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상가가 없어요. 상가가 없이 주차 램프만 되어 있고요. 이건 역시도 다 상가가 없이 주차 램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쪽이 이제 주출입구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상가가 들어설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런 연계성은 이쪽으로만 지금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주 통로죠. 주 통로로 해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보행 통로가 이쪽으로 생길 예정이면서 이제 마곡역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상가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이 아래쪽은 주차 램프지만 2층이 이렇게 다 판매 시설이라든가 이런 근생 시설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보면 이제 판매 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남쪽도 지금 판매 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지하 같은 데는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요. 전체 면적에서 웬만한 어떤 그런 그 공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다 판매시설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이 3,600평이 연결이 되면서 여기에 호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자체적인 사무실,
여기도 5층까지는 지원 시설이고 그 위에는 자체적인 사무실, 그리고 여기 뭐 C동과 D동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임대를 주는 그런 업무 시설이 들어오고요. 우리 롯데캐슬 루에스트 상가는 여기에 연결이 되면서 C동이죠. C동과의 어떤 연계성, 그리고 여기 업무 시설과의 연계성을 보면서 얼마나 이곳이 상가가 좋아질지를 좀 예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쪽 중간에 이 보행 통로, 이곳이 아마 메인이 될 것 같다라는 많은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2025년도에 내년 말 정도에 완공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가 CP4입니다. CP4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여기는 대형 업무 시설과 또 이 마켓,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될 것 같은데요. 지하에 들어옵니다. 그 지하와의 연결, 1층과의 연결, 이런 것들이 이 중간에 있는 우리 롯데캐슬 루에스트 상가의 활성화도에 대한 뭐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구 유입이 이곳으로 많이 될 것 같아요. 호텔, 컨벤션, 그리고 상주 인구, 그리고 이쪽엔 마켓에 오는 그런 고객들, 그리고 상주 인구,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는 앞으로 지어질 실버타운 같은 것들이 이곳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조금 지우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 연계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호텔에서 1층으로의 연결, 그리고 지하로의 연결이 되면서 마곡역과 이제 마곡나루역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런 큰 상권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상권들과의 연계성도 무시 못할 텐데요. 그러면 기존 상권의 그런 고객들을 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있는 상주 인원들을 기존 상권으로 뺏길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존 상권과의 어떤 그런 뺏고 뺏기는 그 상권에 대한 어떤 그런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상권의 세계에 따라서 이제 그걸 가져올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MD를 구성하고 이쪽도 MD 구성할 거고요. 이쪽도 MD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음식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뭐 판매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식점의 단가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좀 수준 높은 그러한 고가의 그런 음식들이 대부분 점령을 할 것 같고요. 조금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기존 상권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36,000평, 우리 롯데캐슬 루에스트 에비뉴 상가에 임대료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될까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굉장히 가망 고객도 많고 상주 인구도 많은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아직 이제 롯데캐슬 루에스트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으로 갈 건지 아니면 자체적인 거주로 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뭐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라도 충분하게 주변에 그런 가망 고객들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요게 지금 우리 1층 상가의 도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북쪽, 이쪽이 마곡나루역 쪽이고요. 이쪽이 마곡나루역 쪽이고, 이쪽이 마곡역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행 통로가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 북쪽 상가, 동쪽 상가, 남쪽 상가, 그리고 중간 상가, 그렇죠? 그리고 북서쪽의 이 상가들, 그리고 여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가가 많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상권을 여기로 지금 보는 견해가 많죠. 여기가 1상권.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공원과 함께 연결되는 그런 상가고요. 여기는 대로변 상가.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업무시설과 마주볼 수 있는 그런 맞상가가 이제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뭐 굉장히 뭐 이곳이 안 좋다 뭐 이렇게 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분양을 할 때 당시에도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제 1상권과 2상권, 3상권을 좀 나눠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비싸게 팔린 곳이 아무래도 이제 마산가 쪽, 이쪽인데요. 여기가 평균적으로 한 1억 2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를 보였습니다. 전용 면적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1억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여기가 1억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여기가 1억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요쪽이 1억 1,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뭐 요런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돼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뭐 치과, 그리고 한의원, 그리고 레스토랑, 뭐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것도 이곳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곳 차라리 2층이 굉장히 크게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차피 문제는 뭐냐? 임대료겠죠. 임대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지하입니다. 지하 통로도 굉장히 좋게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CP1에서 CP2까지 그 지하를 공사하고 있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를 제가 얼마 전에 원룸을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CP1에서 CP2 오는 그 상권은 그냥 이 터널 같이 쭉 연결된 그런 곳만 있지, 뭐 중간에 뭐 상가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 이제 전용 면적당 이렇게 분양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곳에 임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내가 지하로 갈 건지 1층으로 갈 건지 또 2층으로 갈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가망 고객들은 어디서 올 건지, 뭐 CP1 쪽에 호텔과 컨벤션, 그리고 업무시설, 그리고 이 남쪽에서는 CP3에 업무시설에 근무하는 상주 인구들,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수요 조사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큰 상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결정을 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뭐 이제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자,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 마곡 나루역과 또 마곡역, 그리고 이 발산역 같은 데도 처음에 생길 때 이제 임대료가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계산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일 텐데요. 제가 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게 뭐 정확하다 뭐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분양 단가로 계산을 해서 이게 이제 어차피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요, 분양 단가가 최소 1억 300만 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1억 2,300만 원까지 최고 좋은 자리는 이렇게 분양이 되는데, 보시면은 3%일 때는 25만 원 선, 그리고 4%일 때는 34만 원 선, 5%일 때는 43만 원 선까지 가고요. 또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는 30만 원부터 40만 원을 넘어서 50만 원까지도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간단해요. 내가 분양을 10평을 받았다. 그러면 10평인데 최소 좋은 자리는 30에서 50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갭이 크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한 40만 원 선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3%에서는 수익이 아니라 만약 LTV 70%로 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는요, 이게 돈을 보태서 이자를 내야 돼요. 4%도 그렇게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5%까지 가기에는 조금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결정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접수해 주는 그 금액대로 제가 이제 광고도 내야 되고 브리핑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곳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눈치껏 이제 어느 정도의 계약이 성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 성사가 되는 그 계약 금액이 이제 시세로 이제 형성이 될 것 같고요. 2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4%, 5% 이렇게 최소 단위에서 최대 금액까지 뭐 요게 13만 원, 13만 원에서 뭐
22만 원까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하상가 역시도 13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여기 5%에서 원하시겠죠. 그리고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요 정도 선에서 원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마곡나루역 상권의 현재 시세가 여기에 가깝거든요. 여기서 여기 가운데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아마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런 정도 선에서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떤 제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느 선에서 주시건 간에 전 최선을 다해서 임대를 놔드릴 예정이고요. 지하 같은 경우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곡나루역과 마곡역 사이가 그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마곡역 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것과 연결이 되겠죠.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보시면은 아까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이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마곡역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양 단가 대비 수익률 표를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은요. 대출 금리예요. 대출 금리가 지금 싸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4% 중반에서 5%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쓰냐, LTV를 70%대로 최대로 쓰느냐, 아니면 50%만 쓰느냐, 아니면 다 자기 자본으로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해지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LTV를 70%로 봤을 때 모두 다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4% 선에서 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이자를 감당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좀 떨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가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고 대략적인 자기의 이런 시세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지금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상의를 해야 될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곧 준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상의를 하고요. 또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 전체적인 상권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에는 이 오픈업이라는 사이트에서 지금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가양동이 이 마곡이거든요. 592억 원이 한 달 매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남쪽에 보시면 여기가 발산 1동인데 여기가 아마 대부분이 마곡역 남쪽으로 해서 여기서 매출이 대부분 이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마곡역과 마곡나루역 사이에 특별계획구역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특별계획구역을 제외하고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한 700억까지 나오는 그런 큰 상권입니다. 그래서 요 상권이 들어오면은 이걸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고객이 창출이 되면서 더욱더 이 큰 상권으로 확대가 될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합친 금액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지금 거의 700억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데를 한번 보세요. 여의도 같은 큰 상권도 여기가 1036억 원입니다. 그리고 홍대 상권마저도 보시면은 648억 원이에요. 홍대 상권보다 이게 여기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요, 이제 이런 마곡이 그렇게 비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큰 상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큰 어떤 그런 사업을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제 강서구가 작은 상권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과 비교를 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음식점에 대한 매출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CP2에는요, 거의 2층에는 음식업이 아니라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선점을 하지 않으면은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층 같은 데도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 큰 상권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위치한 그런 상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위치를 선점을 하시기 위해서는 빨리 서둘러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차를 구하시는 분들 또 임대를 놓으시려고 하시는 지금 수부장자분들
저한테 빨리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뭐 협의를 통해서 빨리 또 임대를 놔드리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자산가치 큰 이런 상가를 또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잘 관리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마곡 나루역에서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유튜버를 하는 거는요, 제가 분석을 통해서 중개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롯데캐슬 리웨스트 에비뉴 상가를 분양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뭐 임대뿐만 아니라 전매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이곳에서 상가를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또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잘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금액으로 계약을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뭐 마곡역이라든가 마곡나루역의 기존 상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좋은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중개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